안녕하십니까. 공륜행동 산업기사 핵심 모의고사 1200문제를 내용 중심으로 풀어봅니다. 첫 번째 장, 공기조화 산업기사 필기 과목에서 설치 운영입니다. 설치 운영은 20문제 중 10문제가 배치되고 범위는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배관재료, 공작, 급수설비, 급탕설비, 난방설비, 배수통기설비, 가스설비, 압축공기설비, 설비적산, 설계도면 작성 외에 공기조화나 냉동에서 나올 배관에 관한 문제들이 별도로 출제된 부분에서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배관 재료는 본문 내용이 좀 짧으므로 배관 기능장 수준의 내용을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첨언으로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기염은 익스펜션 조인트라고 합니다. 신축기염은 익스펜션 조인트다. 열에 따른 신축을 흡수하는 장치로 강간은 30m, 동간은 20m, 강간은 30m, 동간은 20m. 동간이 신축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20m마다 신축기염을 설치해야 됩니다. 신축 길이는 선팽창 길이, 신축량은 선팽창 길이라고 하고, 길이량은 선팽창 개수 곱하기 배관 길이 곱하기 온도차. 선팽창 개수 곱하기 배관 전체 길이 곱하기 온도차를 넣으면 늘어나는 신축량을 구할 수 있다. 신축위험의 종류 이렇게 옵니다. 루, 슬, 벨, 스, 볼. 루스벨스볼. 예. 루프형 망곡형이라고 합니다. 관지름의 6배 이상으로 만드는데 루프형으로 만들고 관지름은 몇 배? 곡률 반경이니까 요게 6배다. 그래서 고온고압 5개형. 고온고압의 5개형. 그래서 루프형은 신축곡관이라고 하며 강간 또는 동간을 루프 모양으로 구부려서 그 휘묘에서 신축을 흡수하는 것으로 설치 장소가 크고 고온고압 5개에 사용하며 곡률 반경은 관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루프형은 5개, 고온고압 설치 장소가 크다. 슬리브형은 배관 사이에 배관의 미끄러짐 현상을 이렇게 왔다가 이 배관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넣어놓은 고무링이 따라서 마모가 될 수 있다. 누수가 될 수 있다. 벨로즈형 단식과 복식이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한다. 벨로즈는 따로 형태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좌우로 신축을 흡수하는 건데 한쪽을 잡으면 단식, 가운데를 잡으면 양쪽으로 늘어날 수 있겠죠. 복식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단식과 복식이 있으며 벨로즈형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물에 누수 확률이 적기 때문에 요 벨로즈를 요즘은 메탈로 얇은 스테인리스 광관으로 만들어서 메탈로 만들기 때문에 오래 견디고 누수도 없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서유불령은 2개 이상의 엘보, 몇 개 이상의 엘보, 2개 이상의 엘보, 배관에 신축을 흡수하는 것으로 어디에 온수나 저압 냉방에 방열기 주위에 사용합니다. 어디에 사용한다? 방열기 주위에 사용한다. 방열기 관 말단에 지나가면 엘보 하나, 둘, 셋 올라가서 연결하죠. 그러면 이 배관이 늘어나도 엘보 1개, 2개, 3개가 이 신축량을 잡을 수 있는 거다. 전체 관에서 루프형을 만들지는 잘 안 씁니다. 어디에 쓴다? 관 말단에서 잘 씁니다. 물론 관을 D자로 이렇게 꺾어주면 그러면 엘보 3개를 가지고 신축 곡관을 만들 수 있겠죠. 엘보로도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수입을형은 나사의 풀림을 이용합니다. 나사의 풀림. 그래서 우리가 셀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방열기 주위 배관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벨로전과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플렉시블 조인트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 플렉시블 조인트. 배관의 신축 흡수가 아니고 진동이 배관에 전달되지 않도록 방진 방음, 진동이 배관에 전달되지 않도록 방진 방음을 역할하는 것이 뭐 플렉시블 조인트다. 펌프 앞 뒤에 설치해서 배관의 조인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위험에 대해서는 기출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41번 염세 중 방진, 방음의 역할을 하는 것은 뭐다? 플렉시블 조인트다. 우리가 루슬 벨스형이라 하는데 압력은 루프형이 가장 크고 슬리브 그 다음 벨로저 그 다음 스위블 다음에 볼 조인트입니다. 루슬 벨스볼. 자, 밑에 42번 그림. 루프형 신축기염의 굽힘 반경은 사용관계 몇 배? 6배. 정답은 3번입니다. 루프형 신축기염은 굽힘 반경이 몇 배? 배관지름의 6배. 41번. 열팽창에 의한 배관 신축이 방열기에 미치도록 않기 위해서 방열기 주위 배관에 들어가는 신축기염은 스위블 조인트다. 스위블 조인트는 엘보 몇 개? 엘보 2개 이상. 벨로즈형은 가장 많이 쓰인다. 슬리브형은 물이 셀 위험이 있다. 가장 압력이 센 것은 루프형이다. 몇 배? 6배. 5개 사용하는 것이다. 47번. 신축 이용 방법 중 고압의 전기 옥외 배관에 적당한 것은 뭐다? 루프형이다. 슬, 벨, 스, 볼 이 순으로 간다 그랬죠. 46번. 배관의 온도 변화에 의한 수축 팽창을 흡수하기 위한 염세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신축염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벨로즈, 플렉시블, 유밴드, 플랜지. 플랜지는 신축을 못합니다. 유밴드는 그럼 되냐? 지금까지 안 받지 않느냐? 유밴드는 여러분이 배관에서 유밴드를 이렇게 해서 배관을 한다라면 제가 아까 엘보 3개를 쓴 것처럼 신축 흡수를 할 수 있고 또한 이 그림 자체가 루프형하고 별반 틀리지 않다. 그래서 유밴드로도 신축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48번 문제. 염세 중 방진, 방음의 역할을 하는 염세, 신축 염세 역할도 같이 합니다. 방진, 방음 염세. 플렉시블 조인트. 플렉시블 조인트는 고무로 된 것과
안쪽을 스테인리스 파형으로 만들어 놓고 바깥쪽에 스테인리스 격자무늬 모양의 커버를 씌워 놓은 것이 두 가지 종류가 플렉시블리움의 종류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3번 문제. 배관 길이 200m, 광경 100m의 배관 내에 도시의 물을 80도로 상승시킬 경우 신축량은 관관의 선팽창 계수는 11.5 곱하기 10의 6승이다 라고 하시면 뭐였죠? 알파 L 곱하기 델타 T였죠. 알파 얼마? 11.5 곱하기 마이너스 6승. 배관 길이 200mm. 관경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차 80에서 20도. 20에서 80도 물을 하니까 60도. 그랬더니 13.8mm. 13.8m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산기로 Q는, 길이는 알파 곱하기 L 곱하기 델타 T. 계산기로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46번. 평면상의 변이뿐만 아니라 입체의 변이까지도 안전하게 흡수하므로 어떤 형상의 신축에도 배관이 안전하며 스팀, 물, 기름 등의 2.9MPa의 압력, 2.9MPa면 29kg죠. 220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신축 염새는 이거는 만능 신축 염새 볼 조인트입니다. 볼 조인트입니다. 자, 각 조인트의 형태를 알아보면 루프형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는다. 관지름의 몇 배? 6배. 슬리브형은 이렇게 배관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가스켓이 있어서 누수가 있을 수 있다. 누수 우려가 있다. 벨로즈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안쪽에 벨로즈가 있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누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단식과 복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그림을 보면 한쪽만 이렇게 늘어나게 단식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들이 단식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조인트, 루슬, 벨, 스위블형, 엘보 몇 개 이상, 2개 이상, 스위블로 이렇게 조인을 하면 4개네, 그죠? 루프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관 말단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앵글을 하면, 자, 스팀이 올라오면 이렇게 신축 이염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슬리브형이다. 그 다음에 플렉시블 조인트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플렉시블 조인트입니다. 여기도 색깔은 파란색이지만 안쪽에 보면 스테인레스로 이렇게 파형 모양 만들어져서 이렇게 펌프 입구나 냉동기 입출구 쪽에 플렉시블 조인트로 사용을 하고 있다. 신축이염새에서 신축이염새 종류 특징을 한 번 더 상세하게 살펴드립니다. 루, 슬, 벨, 스, 볼, 루슬, 벨소볼이라고 했고요. 곡관으로 만들어졌고 고온과배, 오개배관에 사용하고 관지름의 6배 이상으로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곡관 길이의 산정은 0.073 루트 D분의 델타 L. 아까 델타 L 구하는 식 알파 L 곱하기 델타 T 했던 거 있죠? 요 값이 요겁니다. 요는 관지름이고 0.073 곡관 길이 산정할 때 쓰는 공식이다. 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슬리브형 몇 킬로 이하? 8kg 이하이면 사용합니다. 왜? 누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체 응익이 발생하지 않고 단식, 복식이 있고 패킹을 다져넣어서 그랜드로 밀착시켰습니다. 그래서 전기 누수를 방지하지만 누설이 될 수 있습니다. 50mm 이하는 배관, 나사식은 배관은 50mm 이하는 나사식, 65mm 이상은 플랜지식을 사용합니다. 벨로제형
팩리스형이라고 합니다. 팩리스형이라고도 하고 아까 형태는 봤습니다. 그래서 설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스, 물, 전기 등에 몇 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 450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식과 복식 두 종류가 있습니다. 벨로즈형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스위블형 지웰, 지불, 회전이음이라고 하고 2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하는 것이고 신축방이 크면 누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설 우려가 있고요. 스위블 조인트 신축의 크기는 관 길이에 따라서 30m에 대해서 직관 길이 30m에 대해서 회전관을 1.5m로 조절한다. 회전관 1.5m 정도로 조절합니다. 볼 조인트는 앞에서 그림처럼 이렇게 볼로 조인트가 되어 있는 조인트다. 그래서 옵셋 배관을 이용해서 신축을 합수하는 방법이고 설치 공간이 적고 변이상 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변이까지 잡을 수 있는 게 볼 조인트다. 그래서 신축에도 어떤 현상의 신축에도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요. 여러분 요거라 그랬죠. 루, 슬, 벨, 스, 볼, 루프형 5개 6배, 슬리브형 8kg까지, 벨로즈형은 450도까지 결릴 수 있다. 스위블형은 엘보 2개, 방열기 끝단에 설치하는 거고 볼 조인트까지 외워주시면 신축 위험에 대해서는 특징까지 다 살펴드렸습니다. 밸브의 역할 및 종류, 밸브의 역할 및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밸브의 역할, 밸브는 개폐, 열고 닫음, 유량 조절, 흐름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밸브가 뭐 하는 것이다? 열고 닫는 것, 개폐, 유량을 조절하는 것, 그 다음에 흐름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것이 뭐다? 밸브다. 밸브의 역할입니다. 그 종류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게이트 밸브, 슬루스 밸브라고 하는데 우리가 게이트 밸브, 대문 형태로 열고 닫는 밸브다. 그래서 게이트 밸브는 이 스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되어 있는 밸브입니다. 유량 조절을 하지 않고 흐름을 온오프 차단만 하는 밸브다. 게이트 밸브는 뭐다? 차단만 한다. 온과 오프만 한다. 그리고 다 열렸을 때 관 두께의 변화가 없어서 저항이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글로우 밸브는 아래에서 위로 유체 방향 이렇게 물이 흘러갈 때 요 스템으로 유량을 조절하고 개폐를까지 할 수 있는 밸브가 글로우 밸브입니다. 이 밸브는 단면이 급하게 좁아지므로 저항이 큽니다. 유량 글로우 밸브는 유량 조절이 가능하고 마찰 저항이 큰 단점이 있습니다. 게이트 밸브는 유량 조절은 하지 않지만 흐름을 차단하는 밸브이고 저항이 적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앵글 밸브는 90도 방향으로 유량 조절할 수 있는 밸브, 그래서 방열기 밸브로 사용합니다. 앵글 밸브는 방열기 밸브로 사용하며 90도로 유량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볼 밸브나 90도 회전으로 개폐 조작이 용이한 밸브입니다. 역류방지 밸브, 체크 밸브, 역류방지 밸브, 체크 밸브, 말 그대로 역류를 방지하는 밸브인데 스윙형, 리프트형, 풋형, 해머리스형. 역류방지 밸브, 체크 밸브는 스윙, 리프트, 풋, 해머리스 밸브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기 빼기 밸브, AAV, 오토 에어 벤트라고 해서 AAV, 여기가 자동이란 말이 들어가야 AAV입니다. 자동이 말에 들어가지 않으면 AV죠. 오토 에어 벤트. 공기가 체류할 수 있는 수직관 상부나 산형 배관 가장 상부에 설치해서 자동으로 공기를 배출하는 밸브를 AAV라고 한다. 뒤에 밸브의 역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브의 일반적인 기능으로 가장 먼 것은 밸브는 유량 조절,
방향 전환, 유동의 온오프, 관내 유체 온도 조절은 하지 않습니다. 온도 조절은 하지 않습니다. 50번. 유체 저항은 크나 개폐가 쉽고 유량 조절이 용이하며 직선 배관 중간에 설치하는 밸브는 무슨 밸브? 개폐는 당연히 됐고 유량 조절하는 밸브, 글로우 밸브. 무슨 밸브? 글로우 밸브입니다. 43번. 유체를 일정하게만 흐르게 하고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밸브는 체크 밸브. 체크 밸브 무슨 밸브? 역류 방지 밸브. 체크 밸브라고 하고, 체크 밸브의 종류는 스윙형, 리프트형, 풋형, 해물리스형 등이 있습니다. 42번. 하나의 장치에서 사방 밸브를 조작하여 냉난방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기조향용 펌프를 뭐라고 하는가? 열펌프. 무슨 펌프? 열펌프라고 하겠습니다. 우주 냉동에 들어가 있는 문제가 이쪽으로 하나 들어왔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5번. 체크 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체크 밸브에 대한 옳은 것은 스윙형, 리프트형, 풋형, 해물리스형 등이 있고요. 리프트형은 배관의 수직부, 리프트형은 이렇게 달려 있는 거다 보니까 수평형 배관에서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스윙형은 수평 배관에만 쓴다. 스윙형은 수직 배관에도 쓸 수 있습니다. 리프트형은 수평에만 써야 되지만 체크 밸브는 유량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체크 밸브는 스윙형, 리프트형, 풋형, 해멀리스형 등이 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이 틀렸으므로 1번을 정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브의 종류에 대해서 그림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 밸브, 게이트 밸브입니다. 온, 오프만 한다, 온, 오프만 한다. 유량 조절하지 않는다. 글로우 밸브는 온, 오프도 하고 유량 조절도 합니다. 앵글 밸브는 유량 조절도 하고 90도로 꺾여 있습니다. 볼 밸브는 밸브 안에 볼로 정의되어 있어서 콕 등과 같이 90도만 회전하면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쉽게 개폐가 아주 유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버터플라이 밸브는 한 개 날개 쪽으로 되어 있어서 얘가 회전을 하고 열고 닫습니다. 이게 버터플라이 밸브 수동형이 되겠습니다. 체크 밸브는 그림처럼 황동으로 되어 있는데 요 안쪽에 동이 들어 있어서 물의 흐름에 정확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해머리스 체크 밸브, 해머리스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라고 하는데 올라갔다가 스윙형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충격이 닿지 말게끔 이게 해머리스 소리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밸브가 해머리스형입니다. 풋 밸브는 이 안쪽에 이 안에 물에 담아 놓고 펌프를 설치하게 돼서 물을 푸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체크 밸브가 체크가 있다 이 안에도. 그래서 물이 차면 빠지지 않게 만들어 놓은 밸브가 풋 밸브다. 그 다음에 여과기 스트레이너 안에 들어있는 그물망들입니다. 그래서 그물망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겠네요. 들어있다가 이쪽으로 그물이 나오고 물은 밖으로 빠져나갔다가 나중에 청소할 때 뚜껑을 열어서 쓰레기나 오니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U자형 여과기가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마 밸브, 전기에 쓰이는 가마 밸브입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구조는 안전 밸브입니다. 위에 플라스틱 형태로 되어 있는 코일이 관계해서 있는 부분은 전자 밸브입니다. 이렇게 공기가 빠져나오는 구멍이 이렇게 있고 가장 수직관의 말단이나 가장 높은 곳에 쓰이는 것은 AAV 공기 빼기 밸브입니다. 자동 공기 빼기 밸브가 맞아요. AAV이고요. 이렇게 온도 센서 막대기에 들어있는 온도 센서를 가지고 밸브를 열고 조절한다. 온도 조절 밸브 중은 그러면 이 밸브는 글로우 밸브겠죠. 자동으로 온도 조절이 되는 글로우 밸브, 온도 조절 밸브다. 그 다음에 정유량 밸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차압 유량 조절 밸브, 양쪽에 차압을 가지고 와서 읽어서 열고 닫는 밸브가 차압 밸브다. 차압 조절 밸브
차압 유량 조절 밸브,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밸브. 이 버킷 트랩을 바이패스를 짤 때, 이 버킷 트랩이 고장나면 가정 나는 동안도 운전은 계속 해야 되므로 네, 버킷 트랩을 설치하고 바이패스를 짜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A란이 고장났을 때 어떻게 돌려야죠? B라인으로 돌려야 되겠죠. 예, 게이트 밸브 1번과 게이트 밸브 2번을 잠그고 그 다음에 글로우 밸브 3번을 열면 A 부분으로 가던 기체가 B 부분으로 갈 것이고 수증기가 많이 나가지 않도록 응축수만 나갈 수 있도록 글로우 밸브를 잘 조절을 할 동안 여기에 유닛이 보이지 않네요. 유닛을 하나 설치해 놨다라면 유닛을 풀어서 버킷 트랩을 고치거나 스트레이너 밑에 나사를 풀어서 온이나 찌꺼기를 건져내고 정상화한 다음에 잠그는 방법이다. 그러면 글로우 밸브를 잠그고 게이트 밸브 1번을 열고 스팀이 차고 응축가 차면 게이트 밸브 2번을 열어서 통수시키는 방법으로 운전하면 되겠습니다. 배관 부속 재료 밸브 중 글로우 밸브, 글로우 밸브는 스톱 밸브라고 하는데 구조상 디스크와 시트가 원추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추상. 그래서 상하 관계로 평행하게 흘러서 유량의 관계가 된다. 그래서 유량 조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룹 밸브 종류는 앵글 밸브와 니들 밸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앵글 밸브는 90도로 글로우 밸브를 조합한 것이다. 그래서 유체 압력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방열기에 사용을 합니다. 어디에 사용한다? 앵글 밸브는 방열기 사용한다. 글로우 밸브는 유량 조절에 사용하는 밸브이고 그림을 보면 유체가 흐를 때 직각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디스크가 요 디스크 스템이 올라갔다 상하로 움직이면서 유량 조절과 개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늘 모양으로 뾰족하게 만들어서 정의된 밸브를 니들 밸브라고 합니다. 무슨 밸브? 니들 밸브. 디스크 모양을 원뿔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유량 조절을 정확한 유량 조절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팽창 밸브에 이 니들 밸브를 써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우 밸브 종류는 글로우 밸브, 앵글 밸브, 니들 밸브로 나눌 수 있고 니들 밸브는 니들 원뿔 모양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쓴 모양이 니들 밸브다. 팽창 밸브에 사용한다. 앵글 밸브는 90도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밸브고 방열기 조절 밸브로 사용이 된다. 글로우 밸브는 정확하게 유량도 조절하고 온오프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이 글로우 밸브고 글로우 밸브 스템을 보면 낮습니다. 게이트 밸브는 이 높이가 높습니다. 이 게이트가 다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높은 거고 여기는 디스크가 실제로 이렇게 디스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만큼만 올라가도 다 열리겠죠. 네, 그래서 낮습니다. 게이트 밸브는 높고요. 글로우 밸브는 낮습니다. 이번에는 슬루스 밸브라고 써져 있는 게이트 밸브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사절 밸브라고 하는데 온오프만 하는 것입니다. 리프트가 커서 개폐 시간이 걸립니다. 이 리프트가 다 열리려면 이만큼을 올라가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스텝이 크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밸브를 완전히 관로의 단면적과 거의 같아진다. 단면적의 차이가 없으므로 저항이 적다. 밸브 본체가
요 시트를 눌러서 기밀을 유지하기 때문에 예, 유료의 개폐용으로만 사용합니다. 개폐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무슨 밸브다? 대문 밸브, 게이트 밸브. 밸브를 절반 정도 사용하면 절반 정도만 열면 여기에 와류가 생겨서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유량 조절은 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앞에는 그림에서는 황동제 밸브를 봤고 이번엔 주철철 밸브를 보고 있습니다. 주철 밸브 중 보이는 밸브는 게이트 밸브, 그 다음에 OSNY 밸브가 요게 나사시 게이트 밸브입니다. 소방용 밸브에 열렸다 닫혔다를 알 수 있게끔 보여주는 방법이 OS 밸브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브 밸브, 주강제입니다. 볼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전에 수동형, 얘는 자동형, 아니, 기어형, 스몰앤 체키 밸브, 후드 밸브, GS 밸브, 스트레이너 역할도 같이 하는 GS 밸브가 되겠습니다. 체크 밸브에 대해서 설명하면 역류 방지 밸브로 하며 유체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그래서 역류를 방지하는 겁니다. 체크 밸브의 종류는 스윙식, 리프트식, 풋 밸브, 해머리스 체크 밸브가 있습니다. 스윙식은 수평 수직관에 다 사용하고 리프트식은 수평 배관에만 사용합니다. 스윙식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우측 하부에 물이 지나갈 때 이 평이 들리겠죠. 그래서 열립니다. 물론 수직관에서도 스윙식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프트식은 물이 밀고 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눕히면 이게 무게에 의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오겠죠. 그래서 리프트식은 수직에만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풋밸브, 물속에 잠궈서 흡입관 내부의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밸브가 풋밸브다. 물속에 넣어서 펌프 관 내에 물을 보호하는 거다. 해머리스 체크 밸브, 스몰앤스키 체크 밸브라고도 하며 펌프 출구 쪽에 체크 밸브로 사용되며 워터해머 14배 방지와 바이패스 기능을 함께하는 밸브가 무슨 밸브다? 스몰앤스키 체크 밸브, 해머리스 체크 밸브입니다. 아래 보이는 그림은 단조 밸브의 게이트, 그 다음에 글로브 밸브, 이거는 OS 밸브이죠. 그 다음에 볼 밸브, 체크 밸브 등이 단조로 만들었던 거다. 안전 밸브는 세이프티 밸브입니다. 안전 밸브의 기능은 내부 압력이 상승 시에 압력을 외부로 분출합니다. 압력을 외부로 분출해서 사전에 방지한다. 안전 밸브는 압력을 외부로 분출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안전 밸브의 조건으로는 밸브 개폐 동작이 신속하고 자유로워야 된다. 밸브 개폐가 신속하고 자유로워야 된다. 2번, 밸브의 지름과 양정이 충분해야 된다. 안전 밸브는 작동이 확실하고 전기 누설이 없어야 된다. 안전 밸브는 전기 압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정지될 수 있어야 된다. 정상적이면 정지되어야 된다. 마번, 안전 밸브는 분출 용량이 충분해야 됩니다. 밸브 부부 조건은 동작이 신속하고 자유로워야 되고, 안전 밸브는 지름과 양정이 충분해야 되고, 지름과 양정이 충분하니까 밸브 분출 용량이 충분해야 됩니다. 안전 밸브는 밸브 기능이 작동이 확실하고 전기 누설이 없어야 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정지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안전 밸브의 구비 조건입니다.
안전밸브의 종류는 스프링식, 지렛대식, 중추식, 가용전식. 안전밸브 기구에 의한 분류는 스프링식, 지렛대식, 중추식, 가용전식. 용도에 의한 분류는 안전밸브가 있고 릴리프 밸브가 있고 안전 릴리프 밸브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밸브는 안전밸브고 지렛대식입니다. 안전밸브고 지렛대식입니다. 이 안쪽에 스프링이 들어 있어서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분출하고 구경이 충분해야 되고 작동이 신속하고 자유로워야 되고 압력이 정상이 되면 스프링이 내려와서 바로 안전밸브를 막을 수 있는 분출력이 충분한 용량의 안전밸브를 찾아야 합니다. 좌측 그림은 감압 밸브의 종류이고 정유량 밸브의 예이고 차압 밸브의 예입니다. 감압 밸브는 프레셔 레듀싱 밸브입니다. PRV라고도 하고 감압 밸브입니다. 감압 밸브는 고압의 스팀을 저압의 스팀으로 만드는 게 감압 밸브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고압의 전기를 저압의 전기로 만든다. 감압을 하는 겁니다. 보통 10kg대에서 1kg대로 줄이고 보일러에서 10kg 만드는 것이거든요. 1kg대로 줄이고 1kg에서 0.3kg 정도로 줄여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압 밸브는 저압 전기로 만드는 게 목적이고 저압 전기로 만든 다음에 부하측 2차 측의 압력을 일정하게 합니다. 부하측의 압력이 일정하게 되면 부하 변동에 따른 전기 소비량을 절감하기 위해서 부하 변동에 따른 전기를 소비하기 때문에 절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압 밸브 설치 목적은 저압 전기로 만들고 압력을 일정하게 하고 전기의 소비량을 맞춰서 소비하기 위한 것이다. 작동 방법은 피스톤식, 다이아프램식, 벨로저식이 있습니다. 감압 밸브는 피스톤식, 다이아프램식, 벨로저식이 있습니다. 구조로는 스프링식과 추식이 있습니다. 제어 방식으로는 자력식과 타력식으로 있습니다. 제어 방식으로는 자력식과 타력식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스프링식 감압 밸브의 형태입니다. 감압 밸브는 스프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들어있는 요소 작동 방법에 따라서 피스톤, 다이아프램, 벨로저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밖의 밸브, 메인 밸브, 글로벌 밸브, 게이트 밸브 등을 제외한 그 밖의 밸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본 밸브도 있고요. 볼 밸브, 1번 볼 밸브, 콕이라고도 하며 90도로 핸들을 회전합니다. 유로를 급속히 개폐할 수 있고 유체 저항이 적고 기밀 유지가 어렵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볼 밸브 단면도인데요. 안에 스테인리스로 된 볼이 들어있고 네오폴렌 시트로 싸져 있습니다. 그리고 90도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밸브를 90도 조작함으로써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얘를 급격히 닫으면 워터 햄머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조작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2번 버터플라이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는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원통에 봉을 축으로 해서 버터플라이, 날개를 달아서 잠자리 날개처럼 생겼다 해서 버터플라이 밸브입니다. 콕과 마찬가지로 90도로 열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네. 손잡이형이 있고 이 저항이 크므로 기어를 만들어서 기어로 돌릴 수 있는 형태도 있다라고 앞에서도 배웠습니다.
원형 평판이 회전해서 개폐를 합니다. 세 번째, 자동 온도 조절 밸브. 자동 온도 조절 밸브는 열 매체를 이용해서 열 교환기, 건조기, 온수 탱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밸브입니다. 직접 동작하는 식과 파일럿식으로 동작하는, 대형에는 파일럿식, 소형에는 직동식으로 씁니다. 자동 온도 조절 밸브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밸브가 자동 온도 조절 밸브입니다. 사용 용도는 열교환기, 건조기, 온수 탱크 등의 자동 온도 조절 밸브를 사용합니다. 4번 공기 빼기 밸브.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 공기 밸브는 AVV 아닙니다. 이거는 AAV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오토 에어 벤트의 밸브라는 말은 쓰지 않고 AAV라고 그래서 자동 공기 빼기 밸브로 쓰이고요. 냉수, 온수, 급탕, 탱크 등의 상부에는 뭐가 고인다? 공기가 고이게 됩니다. 이 공기는 물의 흐름을 잘 통하지 못하게 저항으로 존재하게 되므로 공기를 자동으로 배출해야 됩니다. 공기를 자동으로 배출한다 해서 AAV다. AAV는 공기로 인한 순환장애, 전연 효율 감소, 배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자동으로 공기를 빼서 유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밸브가 무슨 밸브다? AAV, 공기 빼기 밸브다. 네. 자동 공기 빼기 밸브 한 3개 정도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 위쪽으로 공기가 빠져나오는 것이고요. 요 밸브를 살짝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정확하게는 이렇게 볼탑이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볼탭. 볼탭이 달려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오면 얘가 내려오겠죠. 내려와서 공기가 빠지면 다시 올라가는 자동 공기 빼기 밸브 기본형이고, 31 자동 에어 밸브는 유량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이너, AAV의 고장을 방지해서 스트레이너를 달아놓은 31 자동 에어 벤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밸브를 달아놓은 것도 있다. 볼 밸브를 달아놓은 거 있고, 여기는 드레인 밸브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볼 밸브에 여과기까지 달려 있고, 볼 밸브까지 달아 있는 31 자동 에어 벤트도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5번째, 전자 밸브. SV, 솔레노이드 밸브. 전자 밸브는 SV라고 표현합니다. SV. 전자 밸브는 그림처럼 SV라고 되어 있고, 뭐다? 전자 코일. 요 상부에 있는 요 통 코일이 전자 코일입니다. 전기를 넣어주게 되면 여기 코일이 자성을 띠게 됩니다. 자성. 자, 자성을 띠는 것을 여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성을 띠게 되면 요 밸브 스템이 위로 올라와서 물을, 유체를 통과시키는 밸브가 전자 밸브입니다. 온 오프만 합니다. 온 오프만 하는 밸브가 2단 제어죠. 오프 밸브가 전자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몸체, 디스크, 시트, 실린더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전자 밸브다. 다이아프램 밸브, 유체 흐름 저항이 적고 통로로만 쓰는 것이고, 내산, 약품을 차단하는 것이 다이아프램 밸브의 종류입니다. 볼 밸브 그림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볼이고 90도로 회전한다. 콕이라고도 한다. 볼 밸브 전에 그 황동으로 만든 콕이 있습니다. 소형에서 콕을 썼는데 지금은 볼 밸브로 대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밖의 밸브 중에서 수도 꼭지란 얘기죠. 그래서 A형은 수도 직길형의 급수형, 우리가 보통 보는 수도 꼭지형 밸브, 이렇게 생긴 밸브를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밸브가 수전이고, 이 밸브 자체도 글로브 밸브의 한 형태다. 글로브 밸브다. 수도 꼭지. 우리 꼭지는 한글, 수전은 한자. 수도 직결해 쓰는 게 A형. B형은 우리가 일반 밸브는 글로브 밸브나 게이트 밸브를 우리가 B형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수전 끝에서 설치하는 것을 급수전, 지수전, B형, 급수를 제한하거나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B형에 설치하는 밸브류를 지수전, 급수전은 A형, 지수전은 B형이라고 표현해도 뭐 다름이 없겠습니다. 전자밸브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면 뭘 한다? 여자 자성을 띠게 돼가지고 열고 닫고 한다. 온오프만 한다. 밸런싱 밸브는 이 꼭지를 돌리고 열므로서 이 유량을 들어가고 나오는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밸브도 밸런싱을 볼 수 있는 밸브고, 세대별 정유량 밸브, 펌프에서 가장 가까운 세대가 가장 물이 많이 나오겠죠. 그럴 때 수도 직결형으로 간다라면 각 세대마당 정유량 밸브를 달아주면 세대마다 유량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밸브가 세대별 정유량 밸브다. 난방할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볼탭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수도 꼭지 형태의 정유량 밸브를 달아놓고, 글로브 밸브를 달아놓고, 앞쪽에는 볼탭, 부기, 물이 올라가면 위로 뜨겠죠. 뜨면 얘가 열려서 위로 올라가서 잠가주는 형태가 됩니다. 물이 떨어지면 다시 열려서 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게 볼탭이고, 소형 볼탭은 우리 가정용 로우탱크 대변기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두 번째 그림은 콤비 밸브이고요. 콤비 밸브는 이 볼탭에 대해서 유량도 조절하고 메인 밸브도 조절하는, 유량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대형, 중대형에서 있는 게 콤비 밸브입니다. 정수위 밸브는 이쪽에서 시그널이 오면 전자밸브를 열면 물이 나가게 되고, 이 나간 물에 의해서 밸브를 여는 파일로트식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정수위 조절 밸브가 됩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는 것은 압력계이고, 이 압력계는 압력이 올라가면 치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밀리겠죠. 그러면 원형에 있는 바퀴가 따라 돌면서 바늘도 흐르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0점으로 되어 있는 계기 압력계, 게이지 압력입니다. 계기 압력계가 제로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대기압을 더하면, ATM을 더하면 절대 압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볼 밸브를 달아놨던 걸 볼 수 있고요. 압력계로 혹은 스팀에서 물이 직접 들어가 버리면 여기가 파손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이폰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이폰관을 달아서 설치합니다. 통상 압력계와 사이폰관이 연결되는 건 10파이짜리, 파이 10짜리 배관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패스 장치에 대해서 배관을 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기기는 바이패스 장치를 합니다. 전기 트랩, 전동 밸브, 온도 조절 밸브, 감압 밸브, 유량계, 인젝터 등이 정밀한 기계, 대용량 기계 등에서는 응급상해 대비해서 비상용 배관을 구성하는 거. 비상용 배관이 뭐다? 바이패스입니다. 바이패스. 그래서 바이패스 장치를 짜는 거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한번 처음에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형태는 거의 똑같습니다. 감압 밸브입니다. 감압 밸브는 메인 관이 오다가 압력이 줄게 되니까 관이 커지게 됩니다. 전 사이즈보다 뒤에 사이즈가 관이 큽니다. 감압 밸브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트레이너가 있습니다. 항상 주요 밸브 전에는 뭐가 있다? 스트레이너, 밸브를 찌꺼기나 이물질로 보호하기 위한 거죠. 이 감압 밸브가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혹은 스트레이너가 막혔을 때를 대비해서 양쪽에 게이트 밸브가 있습니다.
이 1번 게이트와 2번 게이트 밸브를 다 잠그면 이 부분은 잠기겠죠. 가마 밸브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압력을 보고 2차 바이패스에 있는 그로우 밸브 3번 배관을 유량 조절이 되죠. 그로우 밸브는 스팀을 유량 조절해서 보내면서 2차 압력계로 압력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바이패스를 짭니다. 그러면 가마 밸브는 압력계가 들어가고 게이트 밸브 2개, 스트레이너, 가마 밸브, 글로우 밸브가 들어갑니다. 부속품으로는 T가 2개가 들어가고요. 엘보가 2개가 들어갑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플랜지 타입이니까 따로 분해할 때가 있다라면 가마 밸브는 플랜지만 풀면 바로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필요 없지만 50mm 이하일 때는 유니온이 있어야 되므로 유니온을 각 배관마다 나사 배관에는 유니온을 설치해야 됩니다. 주 매개 배관에서 유니온의 위치는 여러분이 어디에 설치하든지 가장 교체, 공사가 필요한 곳에 유니온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속품까지 완벽하게 외워주시고요. 가마 밸브다 보니까 2차 측에는 뭐가 붙어 있죠? 안전 밸브가 붙어 있습니다. 가마 밸브의 바이패스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가마 밸브는 고압의 압력을 저압으로 유지시켜준다. PRV죠. 가마 밸브는 고압을 저압으로 만들어준다. 프레셔 레듀싱 밸브 PRV이고 사용 유체에 따라서 물과 전기온으로 구분되고 입구 압력과는 상관없이 항상 출구 압력을 일정하게 하는 거다. 출구 압력을 일정한다. 고압을 저압으로 만드는데 출구 압력을 일정하게 한다. 물용과 전기용으로 나눌 수가 있다. 두 번째, 앞에서 보았던 전자밸브 SV 솔레노이드 밸브를 설치한다라면 우리는 스트레인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양쪽에 게이트 밸브를 설치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유니온 나사식 이염이니까 유니온을 설치해주고 바이패스를 짜서 글로우 밸브를 설치합니다. 글로우 밸브를 설치해서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풀고 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중요한 밸브는 메인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작게 설치한다. 작은 사이즈보다 작게 설치한다. 그리고 유니온은 입구 쪽에만 설치하지만 출구 쪽에도 이렇게 설치를 해 놓기도 합니다. 왜? 배관사가 배관을 하고 요 바이패스 배관만 별도로 짜오면 바이패스 밸브만 한 세트를 짜오면 바로 설치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 바이패스를 짤 때 유니온이 몇 개 들어간다? 나사식에는 2개가 들어간다. 유니온 2개, T 2개, 그 다음에 엘보 2개, 그리고 안쪽에 보면 전자밸브 안쪽에 레두샤가 2개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물량을 잡을 수 있어야 여러분이 적산이나 공사 시방을 할 때 여러분이 실력이 쌓이는 것입니다. 전자밸브는 전자코일에 전류를 흘려서 전자력이 플런트가 되면 전자밸브는 전자석에 원리를 넣는다. 전기 나면 전자석이 됩니다. 그래서 밸브를 열고 닫고 하는 것이다. 15A 이하는 솔레노이드 추력으로 직접 밸브를 개폐하고 유체 차압이 클 때는 파일로트식으로 합니다. 단순히 밸브를 온오프 시킬 수 있다. 이 위치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투웨이 밸브. 투웨이 밸브는 여기 도면에서 M자를 쓰게 되고 전동 밸브입니다. 전동 밸브고요. 2웨이, 3웨이, 4웨이 밸브는 전동 밸브로 쓰는데요. 전동 밸브는 부하에 따른 유량제어, 유량제를 하기 위해서 이방 밸브를 씁니다. 이방 밸브 전에 레두샤 2개, 한 단계 줄인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방 밸브 전에 가장 보호하기 위한 스트레이너, 양쪽에 게이트 밸브, 고장나면 잠굽니다. 그리고 바이패스 시켜서 그로우 밸브를 열어서 유량을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조절하고,
그 다음에 나사식이니까 양쪽에도 유니온을 설치를 했을 겁니다. 양쪽에 유니온 설치하고요. 여기도 필요한 곳에는 유니온을 설치해 줘야 되겠죠. 유니온을 또한 설치해 주고 이쪽에도 바이패스 부분에도 유니온을 설치해야 됩니다. 플랜지 타입이라면 유니온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플랜지 타입이라고 해서 유니온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50mm 이하라면 이렇게 세트를 해서 할 것이고 부속품으로는 T 2개, 앞에서 봤던 레두샤 2개, 엘보 2개, 유니온 하나, 2개, 분해 조립을 세트로 조립하기 위해서 양쪽에 유니온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2방 밸브 바이패스 장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3방 밸브, 3A 밸브에 대해서 바이패스 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A 밸브는 3방 밸브는 관을 3개를 접속시킵니다. 유입관 하나에 유출관 2개일 때 이렇게 들어와서 한 방향으로 보내고 양쪽 방향으로 보낼 때 여기 밸브가 3방 밸브가 되죠. A 부하가 많다면 A로 많이 보내면 되고 B 부하가 많다면 B 부하를 보내면 되고 다시 리턴 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밸브다. 3방 밸브입니다. 유량 조절용 밸브죠. 3웨이 밸브를 중심으로 뭐가 있죠? 레두샤 똑같습니다. 거기에 스트레이너, 그 다음에 양쪽에 게이트 밸브, 그 다음에 바이패스 짜서 글로우 밸브, 그 다음에 T자 2개를 짜냈습니다. 그 다음에 엘보 2개를 접속을 했고요. 여기에서 플랜지 타입이 아니라면 바이패스 관에도 유니온이 있어야 되고 메인 관에도 유니온이 있어야 될 겁니다. 나중에 조립을 위해서 유니온도 별도로 설치할 수도 있고 그대로 용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방향으로 이제 유량이 조절이 됐고요. 반대편으로 가는 밸브에 게이트 밸브 하나 더 써놓거나 글로우 밸브를 썼습니다. 그리고 유량을 환원시켜서 갈 수 있게 설치하고 다른 곳에 오는 밸브도 게이트 밸브나 버터플라이 밸브를 사용해서 3방 밸브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3방 밸브는 각각 정유량, 메인은 정유량이지만 양쪽으로 흐르는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3방 밸브를 씁니다. 이 3방 밸브로 전동 밸브를 만든다면 시그널을 잡아서 A 시그널과 B 시그널에 따라서 A의 온도를 조절을 한다. 온도 유량이 많네요. 그럼 밸브를 닫으세요. 그러면 이 B 부분으로 유량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방 밸브 바이패스 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온도 조절 밸브 템퍼 컨트롤 TC 도면에서 TC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온도 조절 밸브도 전동 밸브입니다. 전동 밸브인데 온도 조절 밸브는 TC V란 말은 따로 빼고요. 템퍼레이처 컨트롤 밸브입니다. 열교환기, 급당 탱크, 가열기, 내부 온도를 감지해서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켜주는 밸브입니다. 전기나 온수를 공급해주는 자동 밸브인데요. 자, 이방 밸브 전후에 뭐가 있죠? 레두샤 달고 이방 밸브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트레인을 답니다. 이 그림은 플랜지 타입으로 바로 연결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스트레이너와 게이트 밸브를 플랜지로 연결해 놨고요. 레두샤 다음에 게이트 밸브를 하나 더 달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이즈 작은 관으로 온도 조절 밸브를 뺐네요. 온도 조절 밸브 글로우 밸브 까맣게 칠해놨죠. 칠해놓고 이 부분은 나사 재파빔으로 유니온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유니온. 이쪽에는 유니온 필요 없죠. 그리고 T 2개, 엘보 2개 이렇게 조절이 되고 양쪽에는 플랜지로 조립했으니까 이렇게 한 세트를 먼저 조립해 와서 메인 배관에다가 설치하면 되는 방법으로 시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차압 유량 조절 밸브, 차압 유량 조절 밸브입니다. 차압 유량 조절 밸브는 지역 난방, 대규모 주택단지, 대규모 아파트 장지에서 난방 시스템이 부하 변동에 따라서 차압이 생기면 소음 발생이 되고 유량이 감소하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공급관과 환수 간의 차압을 감지해서 잠시 크면 유량 변동을 많이 해주게 하는 자동 밸브입니다. 똑같이 차압 유량 조절 밸브는 레드샷 사용하고요. 요 내용은 위쪽을 맞춰줬죠. 편심 레드샷을 썼죠. 네, 이 부분은 유량, 물이기 때문에 공기가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도록 편심 레드샷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인을 차압 유량 조절 밸브 보호용 스트레인을 달고 양쪽에 게이트 밸브 답니다. 그 다음에 바이패스를 지나서 그로우 밸브 달고요. 유니온을 달아놨습니다. 이 밸브는 나사 타입으로 한다면 여기도 유니온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고 T 2개, 엘보 2개, 유니온 2개, 그 다음에 각종 부속품으로 정리되어 있고 차압이니까 양쪽에 압력계를 고압과 저압에 달아놨고요. 유량계 앞에는 볼밸브 콕을 하나 달아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부르동관을 달아놓습니다. 부르동관을 달아놓고 앞쪽에도 밸브를 달아놓습니다. 압력계가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부르동관이 망가질 때를 대비해서 부르동관이 망가지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압력계 달 때 필요한 부속품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력계는 콕과 부르동관과 볼밸브를 달아서 연결하는 것입니다. 바이패스 배관은 3개, 6개 정도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바이패스를 짜는 건 다 똑같고요. 한 사이즈 줄였고 레드샷 2개, 유니온 2개, T 2개, 엘보 2개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 밸브 2개, 글로 밸브 하나, 마지막으로 메인 밸브를 보호하는 스트레이너까지 하나를 설치한다. 바이패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이패스가 7번째 감압 밸브, 감압 밸브는 고압이 어떻지 간에 저압의 압력을 일정하게 해주는 겁니다. 저압의 압력을 일정하게 해주는 게 감압 밸브입니다. 감압 밸브 앞에 스트레인을 달고요. 게이트 밸브를 답니다. 감압이 되고 나면 압력이 커지므로 레드샷을 달아서 한 사이즈 큰 게이트 밸브를 답니다. 바이패스 관을 순환시키면서 그로우 밸브 달아주고요. 네, 그 다음에 E형 T 씁니다. E형 T를 쓰고 T 2개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플랜지 타입이 아니라면 유니온이 들어가줘야 된다. 플랜지 타입이라면 이 유니온은 필요 없습니다. 양쪽에 유니온이 있는 것도 여러분이 아실 것이고 이제 감압이다 보니까 압력계를 설치합니다. 부르동관 압력계. 여기 콕이 있었고 밸브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T를 우리가 용접형으로 땁니다. 소켓을 잘라서 여기다 용접을 해서 붙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 밸브 달합니다. 안전 밸브 달아서 저압이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분출을 하게 하는 안전 밸브까지 달아냅니다. 감압 밸브는 압력을 감소시켜서 사용하는 것이고 뭐죠? 2차 측 압력을 정압력으로 유지할 때 쓰는 겁니다. 기체, 액체를 통과시킬 때 일정간지 강압에서 내보내는 밸브이고 벨로스나 다이아프램 압력과 스프링 장력에 의해서 밸브가 열리고 닫힙니다. 고압 유체를 저압에서 정압력, 일정한 압력으로 유지할 때 사용하는 것이 무슨 밸브다? 감압 밸브다. 전기 트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 트랩은 전기용 기기와 전기 배관 내, 방열기와 전기 배관 내에 생기는 얘를
잡열로 빼앗기고 나면 뭐가 생긴다? 응축수가 생깁니다. 응축수. 응축수를 전기와 분리하게 하는 것이고 전기에 있는 열을 유효하게 합니다. 왜? 전기가 빠져나가면 잡열을 못 얻기 때문에 전기는 잡아주고 응축수만 빼는 것을 트랩이라고 하고, 트랩은 전기 흐름을 좋게 하는 겁니다. 전기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전기 트랩을 쓰고, 전기 트랩은 뭘 쓰는 거다? 전기는 안 빠지게 하고 응축수만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전기 트랩입니다. 전기 트랩이 있으면 똑같이 스트레이너 달고 게이트 밸브 양쪽에 2개 답니다. 그러면 기본 배관은 정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바이패스 밸브를 짜서 글로우 밸브를 답니다. 그 다음에 T 2개, 엘보 2개를 달고요. 여기에서 플랜지라면 필요 없는 50회 이하에서는 유니온을 달아줘야 얘를 분해 결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는 냉각 레그는 메인 관 말단에서부터 요 거리가 얼마다? 1.2m다. 1.2m 냉각 레그 1.2m 해주고, 드레인 더트 포켓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몇 미리? 150mm. 드레인 포켓은 150mm 해주고, 그 다음에 배수 밸브를 달아줘야 됩니다. 냉각 레그는 길이가 얼마다? 1.2m다. 1.2m를 유지해주고 냉각이 된 응축수만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번째, 정수위 조절 밸브. 이 아래쪽은 저수조나 고가 수조가 되겠죠. 수조가 되고, 수조의 레벨을 가지고 전극봉으로 이렇게 요 스위치가 수조 위에 뜨겠죠. 수위 위에 뜰 겁니다. 혹은 볼탭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다라면 시그널을 줘서 전자변을 열어주면 물이 통과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파일럿 밸브가 열립니다. 물이 통과하게 되면 파일럿 밸브가 열려서 정수위에 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정수위가 고장날 때를 대비해서 게이트 밸브 2개, 정수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트레이너 하나, 그 다음에 바이패스에서 글로우 밸브까지 설치해 준다. 굳이 뭐 여기에 글로우 밸브를 꼭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얘 열고 닫는 게 아니라 물 채우는 역할만 하면 되니까. 저는 저 같으면 여기다 게이트 밸브를 달겠습니다. 이게 정답은 꼭 100%는 아닌 상황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볼 밸브 역할도 기기가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전자 센서가 고장났을 때 대비해서 볼 밸브를 열어놓으면 요 볼탭이 열려서 물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요 물이 빠지면서 바이패스가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항상 일정하게 채울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정수위 조절 밸브는 급수 탱크나 저수조의 공급관을 자동으로 개폐해서 일정 수위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부력식 정수위 밸브입니다. 부력식 부기 볼탭이라고 하죠. 요 관계를 다 살펴봤습니다. 바이패스 배관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속품이나 바이패스 어셈블리를 기억하고 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2번 여과기 스트레이너입니다. 스트레이너는 트랩, 가마 밸브, 온도 조절 밸브, 펌프, 중요한 기기 앞에 설치해서 뭐를 한다? 이물질을 제거해서 기기의 손상을 방지합니다. 기기 손상 방지가 스트레이너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뭐를 해서? 이물질을 제거해서. 어디에? 중요한 기기, 전기 트랩, 가마 밸브, 온도 조절 밸브 등에 대해서 중요한 기기에는, 기기 앞에는 뭘 설치한다? 스트레이너를 꼭 설치한다. 스트레이너 종류는 Y형, U형, V형. Y형, U형, V형이 있습니다. 바이패스 장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 트랩, 가마 밸브, 온도 조절 중요한 밸브 등이 고장 시에 우회할 수 있도록, 분해 점검해서 우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배관입니다. 가마 밸브가 있다면 가마 밸브 앞에 뭘 설치한다 그랬죠? 스트레이너를 설치하고 양 끝에 게이트 밸브를 달아서
이 밸브가 고장나면 1번과 2번을 잠그고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기기나 공장, 난방을 계속 사용해야 된다면 우회관을 만들어서 여기는 글로우 밸브를 설치합니다. 왜? 유량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바이패스 장치고 T 2개, 엘보 2개, 그 다음에 가마 밸브니까 압력이 떨어지면 여기는 레드샤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가마 밸브 예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식 이염이면 유니온이 2개가 각각 들어가줘야 분해 조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이패스 상태에서 한 번 더 설명드렸습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바이패스대에서 문제 유형이 좀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트레인의 종류에 해당이 되지 않은 것은 않는 것, Y형, U형, V형이 있고 X형은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스트레인의 종류는 Y, U, V형이 있습니다. 44번. 배관 도중에 설치하여 유체 속에 흡입된 토사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배관 부속품은 뭐죠? 배관 도중이라고 했지만 중용기기 전단에 설치하여, 이게 정확하게 스트레이너의 정의겠습니다. 뭐죠? 스트레이너. 중요한 기기 중에 설치해서 혼입된 토사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뭐다? 스트레이너다. 50번. 자동 이방향 밸브, 투웨이 밸브를 사용하는 냉온수 코일 배관법에서 바이패스 배관에 설치하기에 가장 적절한 밸브는, 바이패스 배관에 뭐 설치한다 그랬죠? 글로우 밸브. 양 끝면에는 게이트 밸브. 그래서 바이패스 배관에는 글로우 밸브를 사용한다. 왜? 유량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49번 문제. 압축기 진동이 배관에 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축기 근처에 설치하는 것은, 이 문제는 이쪽 문제가 아니네요. 플렉시블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플렉시블 조인트. 플렉시블 조인트는 뭐 진동소음을 방지하는 것은 플렉시블 조인트다. 42번. 바이패스 배관을 설치하는 장소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바이패스 배관은 중요한 기기에는 설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전기 배관에 설치합니다. 전기 배관에는 이물질이 고이면 가마 밸브 등 기기에 손상을 미치므로 설치합니다. 가마 밸브 앞에 설치합니다. 온도 조절 밸브 앞에 설치합니다. 인젝트 중요한데요. 전기 배관 자체로만 설치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 정답이겠습니다. 바이패스 배관은 인젝트, 가마 밸브, 온도 조절 밸브 등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스테인. 이 문제는 저도 헷갈리네요. 인젝트에는 바이패스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인은 설치하는데요. 인젝트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네요. 전기 배관에 바이패스를 설치한다. 밸브가 없는 상태에서 바이패스. 이 부분도 좀 어렵고요. 인젝트가 뭐라 그랬죠? 전기 배관에서 벤츄리관을 만들어서 주면 속도가 낮은 곳이 속도가 빨라집니다. 동압이 빨라지니까 정압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물통 안에 있는 물이 증발하게 돼서 여기에 냉수를 넣는 것을 우리가 인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이패스를 설치한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 전기 배관에만 무조건 바이패스를 설치해야 되냐? 이것은 문제를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답은 4번은 맞는데 얘는 전기 배관이 아닐 걸로 사료가 됩니다. 42번. 다음 각 장치 중 설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슬루스 밸브 뭐죠? 게이트 밸브입니다. 게이트 밸브. 슬루스 밸브는 게이트 밸브입니다. 게이트 밸브는 개폐용에 사용합니다. 개폐용. 슬루스 밸브는 일명 게이트 밸브에 맞습니다. 그래서 개폐용에 사용합니다. 스트레이너는 배관 속에 있는 흙물이 등을 제기 위한 부속품이다. 중요한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스트레이너입니다. 스트레이너는 밸브 뒤에 중요한 기기 어디에? 앞에 설치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이너는
중요한 기기 앞에 이물질을 제거해서 중요한 기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스트레이너다. 45번. 배관 부속인 여과기 스트레이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스트레이너 종류, 여과기 종류는 Y, U, V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트레이너의 설치 목적은 관 내에 이물질을 해소하여 수량계, 펌프, 중요 기기를 보호하는 데 있다. 맞습니다. 3번. U형 여과기는 유체의 흐름이 수평 흐름으로 저항이 작아서 급수 배관에 사용한다. U형, 말 그대로 U형인데 유체 흐름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말은 수평이 아니고 저항이 큽니다. U형은. 요 유체 흐름이 작은 그는 Y형. 우리가 이렇게 배관에서 그리는 스트레이너, Y형 스트레이너에 대한 설명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V형 여과기는 유체가 스트레이너 속을 직선적으로 흐르므로 Y형이나 V형에 비해서 유체 저항이 적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 부속품에 대해서 지금까지 강의를 해 드렸습니다.